안녕하세요. 화씨119 트럼프의 시대는 작품만 냈다 하면 논란을 일으키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신작인데 사실 전 마이클 무어 감독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단 한 편이라도 그의 다큐멘터리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마이클 무어 감독은 노골적으로 이쪽에 계신 분이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전 결코 이쪽이 아닌데도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꽤 불편합니다.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목적에 끼워 맞추니까 절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특히 시코는 의료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향된 작품입니다. 매번 주제의식은 좋고 결론까지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할 법한 연출을 더하니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항상 뜨거운 감자를 소재로 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탓에 마이클 무어 감독을 싫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무어는 다큐멘터리를 오락영화처럼 만드는 감독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쇼맨십을 갖춘 사람이 딱딱하게 받아들여지기 십상인 다큐멘터리를 재밌게 만든다는 뜻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감독의 지극히 주관적인 목적과 의도에 따른 인위적인 연출로 완성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큐멘터리의 정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겠지만 일단 저는 소재와 주제의 선택은 감독의 몫이더라도 그 이상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주도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작품이죠. 게다가 일각에서 말하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선동적이라는 비판에도 적지 않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씨119를 본 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이클 무어 감독이 지난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꽤 구체적으로 예견했었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에 어떤 평가가 내려졌었는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매우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당시의 기류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설마 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대선이 끝나고 돌이켜보니 그렇더라고요. 그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하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성향을 보면 어떤 작품이 될지 뻔하니까 제가 알아서 걸을 건 거르되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나 그 후에 미국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조금은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더군요. 화씨119의 도입부는 딱 마이클 무어 감독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가게 된 계기를 그웬 스테파니와 엮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진 가늠하기 어렵지만 역시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게 바로 마이클 무어 감독의 특기이기도 하고 언론에게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건 쉽게 부인할 수 없으니 통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를 부적절한 관계라도 되는 것처럼 비추는데 그걸 보면서 또 시작이구나. 설사 그런 의혹과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일지라도 지금 저걸 물고 늘어지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저러나 싶었지만 다행히 이건 잠시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겨냥했을 거라는 제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다큐멘터리는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해야 할 악이라고 전제하긴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이클 무어 감독이 연출했으니 당연하겠죠. 심지어 히틀러와 비견까지 하면서 자칫하면 미국이 나치 독일을 재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참으로 마이클 무어 감독다운 선정적인 연출인데 이 정도를 제외하면 화씨119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작품은 아닙니다. 예컨대 어떻게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마이클 무어 감독은 그에 대한 답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자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트럼프라는 희대의 인물을 잉태했던 원인은 민주당 내부와 더불어 기존의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대선 직후에 국내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적지 않은 표를 던졌을 거라는 분석이 있었죠. 덩달아 힐러리 클린턴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마이클 무어 감독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일찍이 예견했던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씨119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에다가 오바마 대통령까지 차례대로 까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모두 까기인 것 같기도 하나 이 다큐멘터리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논외로 두고 다른 셋에 대한 비판이 더 거셉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조차도 기성 정치에 대한 회의가 커질 대로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두루두루 까면서 마이클 무어 감독은 결국 새로운 정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민주당에게 실망해 투표를 포기했던 사람들에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거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실상 이게 화씨 9.11의 핵심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만 여전히 주제의식이 좋고 결론에도 동의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유감스럽게도 과정은 그리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게 실망해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묘사했으나 알고 보면 2016년도 대선의 투표율이 높지 않았던 건 맞지만 2012년도에 비하면 높았으니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보다는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보는 게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린트시에 물이 납에 중독됐던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인지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을 대폭 줄여서 민주당 경선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할 때도 그가 8천만 불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건 쏙 뺀 데다가 필터링한 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다분히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무조건적으로 젊은 세대와 SNS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대를 거는 것도 어른이 가져야 할 태도로는 좀 부적절하고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무슨 의도인 건진 10분 이해하지만 믿을 건 니들밖에 없다는 듯이 하면서 두 손 놓고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히 지양해야 하는 데다가 수많은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퍼졌다는 건 까맣게 모르는 모양입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향된 시각만을 유지한다는 게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단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됐었는데도 아직까지 한결같으니 좀 걸리긴 하죠. 이런 단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한결 차분하고 넓은 시야를 보여주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조명했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트럼프를 무작정 악으로 상정하지 말고 그가 어떻게 해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는지 또는 왜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했는지를 객관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아마도 마이클 무어 감독에게 그걸 기대한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던 거겠죠. 이런 아쉬움을 제외하면 화씨 119는 분명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투표할 때가 오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만 봐도 마냥 남의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느끼는 게 있었으면 하는데 상영관이 워낙 적어서 일반 관객들조차 보기 어렵다는 게 유감이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와는 별개로 분명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행여나 싫어하시더라도 지금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요.